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최근에 공모주 소식이 뜨면서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19일 청약하는 JLMNS 2차전지 부품 장비 관련주인데요. 환매 청구권이 있어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4월 공모주 일정입니다. JLMNS가 4월 19일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민테크 코치 요거는 3월달에 있던 게 연기되었는데요. 4월 24일, 25일에 실시합니다. D&D 파마텍과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4월 23일과 26일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꽤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JLMNS 사업의 내용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에는요,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 크게 전극, 조립, 활성, 팩 공정 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지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인 전극 공정의 믹싱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믹싱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혼합물 재료를 균일하게 믹싱, 즉 섞는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바인더 등등 다양한 재료들을 균일하게 섞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균일하게 섞지 못하면 2차 전지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가 불량이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납품을 하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있어 매출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사업 명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이제 방산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화 같은 그런 이제 방산 업체들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차 전지 관련된 고객사들 하고요. 화학 그리고 제약, 방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김해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이제 신규 증설이 되면서 캐파가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늘어난 공장 캐파만큼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파생 상품 관련된 손실이 있는데요. 파생 상품 중에 이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흐름에 유출이 없는 그런 재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플러스라고 봐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 상품으로 이제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이게 현금 유출이 없냐라고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조금 검색해 보셔야지만 추후에 다시 이것들을 정리할 때 이 정리한 것들이 다시 그 재무상의 수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또이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좋게 보고 있는 점은 바로 이 3천억 원의 수주 잔고입니다. 그리고 이 3천억 원의 수주 잔고는 대부분 2차전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개의 회사에 몰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비슷한 비중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있는 괜찮은 수주 잔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전 매출 전망에서 2024년도에 지금 2023년도보다 2배 이상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참 이 회사가 양심적이게도 2025년도에 있는 이 매출과 단기 순이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 매출 예상 매출 그리고 예상 실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심 있는 그런 투자 설명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 KB증권이고요.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밴드 상단 기준은 18,000원인데요. 일반 고객이 청약 한도가 1억이 넘게 청약을 하실 수 있고 배정 수량은 약 60만 주이지만 이게 균등으로 빠지면 30만 주잖아요. 최근에는 균등 청약이
대부분 4, 50만 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추첨으로 될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여기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200억 원입니다. 유통금액이 644억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기존 주주가 5%밖에 안 되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유통 물량은 19%, 20%가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기타 기존 주주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주 구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직 전환 우선주 중에 보통주로 전환 행사해야 되는데 1개월과 3개월 확에 걸려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개월 이후에 272억, 3개월 이후에 181억이 밴드 상당 한 주당 18,000원 기준으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통금액 644억에다가 요 두 개를 합치면 대략 1,000억 가까운 유통 물량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장 당일 및 상장 이후 초반에 파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유사기업과 비교인데요. PNT, 윤성, FNC, 이노메트리 등 4개 기업과 비교하였고 PER은 25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ER은 2023년 잠정 실적 대비해서 25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25 관련해서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000원으로 했을 때 PER이 1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할인율은 약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당평가 가액을 할 때는 2023년도 실적이 아니라 2024년도의 순이익을 할인율 25%로 하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25%가 아니라 20%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른 기업과 조금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얘네들은 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순이익이 240억이고 시총이 3,200억인데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245억의 지금 단기 순이익인데 약 5,500억 원이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ER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밴드 상단이 되더라도 싸진 않지만 비싸지도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PNT에 비교하면은 훨씬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윤성 FNC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상장바를 받는다면 한 PER 30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비례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대출도 조금 받아서 청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매 청구권인데요. 환매 청구권은 이때까지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환매 청구권은 3개월 이내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팔게 되면 10% 마이너스 된 가격으로 대표 주관 회사에서 다시 사주는 그런 청구권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은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계좌에 들어온 주식과 아내 계좌에 들어온 이제 주식을 이렇게 남편과 아빠의 주식 계좌로 옮기면 이 환매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을 생각하신다면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첫 종목 제가 설명 오랜만에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